나는 늘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피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유대라고. 하지만 그날 그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니 그건 착각이었다. 야,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저 회사에서 실수로 문서를 잘못 보낸 것뿐이었는데 그게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웃기지. 나는 28살, 서울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지 10년째였다. 집안의 막내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늘 희생양이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 어머니는 전업주부, 오빠는 변호사, 언니는 의사,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나는 그들 틈에서 그냥 평범한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가족을 위해 포기했다. 대학 진학 때 의대를 가라고 강요받았지만 내 꿈은 문학이었다. 그래도 수능했다. 가족을 위해 참아 그 말이 내 인생의 주문이었다.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집안 행사 때마다 나 혼자 준비하고 오빠의 결혼식 비용 일부를 보태고 언니의 해외 유학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부족한 애로 봤다. 너는 왜 그렇게 못나? 어머니의 말투가 가시처럼 박혔다. 그 실수, 그게 시작이었다. 회사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잘못된 파일을 보냈고 그게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어 소문이 퍼졌다. 집에 돌아오니 모두 모여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이미지가 어떻게 돼? 오빠가 소리쳤다. 언니는 한숨만 쉬며 선제 철들래? 라고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나가. 당장 짐 싸서 나가. 믿을 수 없었다. 작은 실수로.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그들은 이미 나를 짐으로 여겼다. 나는 울면서 짐을 쌌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혼자 서 있었다. 추웠다. 마음이 더욱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던 분이었다. 2년 전 돌아가신 후 가족은 더 차가워졌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해? 그 실수 이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직장은 유지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가족은 연락도 없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그들은 나 없이 잘 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그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매일 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잘 살아볼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6개월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족 모임이 소집됐다. 나는 망설였다. 갈까? 하지만 가야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모임에서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자신만만했다.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나한테 올 거야. 오빠와 언니도 기대에 부풀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내 모든 재산은 손녀 지은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내 이름이었다. 나, 김지은. 할아버지가 왜? 가족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분노, 질투, 충격.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지은이는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했다. 다른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고 지은이를 이용만 했다. 이 유산으로 지은이가 자유롭게 살길 바란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다. 나의 고통을, 침묵을. 가족은 발칵 뒤집혔다. 이게 말이 돼? 지은이가 왜? 오빠가 항의했다. 언니는 할아버지 치매 아니었어 라고 헛소리를 했다. 하지만 유언장은 확정적이었다. 집, 땅, 주식. 모두 내 것이 됐다. 그날 나는 가족을 봤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나를 버린 대가였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컸다. 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유산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꿈꾸던 글쓰기를 했다. 가족은 소송을 걸었지만 패했다. 그들은 이제 나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가족이란 게 정말 피뿐인가? 그 질문이 나를 따라다녔다. 유언장이 공개된 후 집안은 전쟁터가 됐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해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했다. 아버지가 제대로 된 정신으로 쓴 게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건강할 때 작성한 거였다. 나는 그 소송 과정에서 가족의 더러운 면을 봤다. 오빠는 내게 전화를 걸어야 내가 왜 다 가져? 나눠주면 안 돼 라고 협박했다. 언니는 SNS에 가족을 배신한 여동생지라는 글을 올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아, 내가 어떻게 그래? 라고 말했다. 어떻게 내가? 그들은 나를 버린 사람들이었다. 그 작은 실수로 나는 변호사와 함께 싸웠다. 유산은 내 것이 됐다. 집은 서울의 한옥으로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곳이었다. 나는 그 집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었지만 자유로웠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사진에 인사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그들은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어린 시절부터 나는 착한 애였다. 오빠의 숙제를 대신 해주고 언니의 심부름을 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 애썼다. 그런데 그 대가는 무시였다. 너는 왜 오빠처럼 못해? 아버지의 말에 그게 쌓여갔다. 실수 후 추방당한 그날 나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왜 나만? 하지만 소용없었다. 유산이 내 손에 들어온 후 나는 변했다. 돈으로 자유를 샀다. 글쓰기 워크숍에 등록하고 책을 냈다. 제목은 침묵의 대가. 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었다. 출판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 작가는 진짜 아픔을 안다. 리뷰가 쏟아졌다. 가족은 그 책을 알게 됐다. 오빠가 연락했다. 너 우리 가족 이야기 쓴 거야? 고소할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픽션이었다. 그들은 이제 나를 두려워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늦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증거였다. 나는 그 집에서 새 삶을 꾸렸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왜 그들은 반성하지 않을까? 소송 패배 후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졌다. 파트너들이 떠났다. 오빠는 클라이언트 잃고 언니는 병원에서 소문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멀리서 봤다. 복수. 아니, 그냥 결과였다. 나는 그걸 보며 느꼈다. 침묵은 더 이상 내 무기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나야. 그 자유가 소중했다. 하지만 밤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은아, 행복해라. 나는 노력했다. 새 남자를 만나고 데이트를 했다. 그는 이해해줬다. 내 가족 정말 나빴어.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들도 아팠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나의 약함인가? 아니, 그게 나였다. 용서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 했다. 그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였다. 삶은 계속됐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가족과의 갈등이 영감인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과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아직 아팠다. 가족은 이제 나를 피했다. 명절에 연락도 없었다. 나는 홀로 제사를 지냈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나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었다. 그게 위로였다. 책이 성공한 후 내 삶은 달라졌다. 출판사에서 후속작을 제안했다. 이번엔 더 깊게 가족의 심리를 파헤쳐 보세요. 나는 망설였다. 더 파헤치면 상처가 다시 벌어질 텐데. 하지만 쓰기로 했다. 제목은 배신의 그림자. 이번엔 더 솔직하게 내 감정을 쏟아냈다. 쓰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봤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의 시간. 그는 늘 지은아, 내 꿈을 따라이라고 하셨다. 부모님은 그 말을 싫어했다. 아버지, 애를 버릇없게 만든 액.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셨다. 그분의 유언은 그 연장이었다. 가족은 책을 보고 분노했다. 언니가 메시지를 보냈다. 너 미쳤어. 우리를 악마로 만들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게 내 복수였다. 침묵. 이제 그들의 차례였다.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소문 때문이었다. 김 사장 가족, 막내 때문에 분열됐대. 그 작은 실수가 이제 그들을 쫓아다녔다. 아이러니했다. 오빠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아내가 내 가족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했다. 언니는 병원에서 승진이 막혔다. 이미지가 안 좋아 어머니는 홀로 집에 계셨다. 나는 가끔 몰래 찾아가 봤다. 창밖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초췌했다. 미안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새 삶에서 나는 행복을 찾았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를 사귀었다.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도 나왔다. 지은아, 내 가족 초대할까?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만. 결혼식은 작게 치렀다. 할아버지의 사진만 초대했다. 그날 나는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섞여. 결혼 후 아이가 생겼다. 딸이었다. 이름을 하라로 지었다. 할아버지의 할자이 그 애를 키우며 나는 다짐했다. 너는 절대 희생하지 마. 가족의 소식을 가끔 들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병. 오빠가 돈을 구하러 다녔다. 언니는 해외로 떠났다. 어머니가 내게 연락했다. 지은아, 아버지 좀 봐줘. 나는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이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아빠, 왜 그랬어요?
아버지는 고백했다. 너를 약하게 키운 게 후회돼. 할아버지가 내게 다 준 건 우리 잘못 때문이야의 그날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을 풀었다.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그냥 이해.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에 나는 말했다. 아니요, 제 삶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가족은 조금씩 변했다. 오빠가 사과 편지를 보냈다. 언니가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거리를 뒀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아이가 자라며 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아버지는 내게 자유를 주셨어. 이 딸은 웃었다. 엄마, 나도 자유로울게. 그 말이 위로였다. 삶은 계속됐다. 책은 시리즈가 됐다. 세 번째 책, 용서의 무게. 이번엔 가족의 변화를 썼다. 픽션이지만 진심이었다. 출간 후 가족이 모임을 제안했다. 화해하자. 나는 갔다. 식탁에서 모두가 앉았다. 어색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 덕에 우리 깨달았어. 오빠와 언니도 고개 숙였다.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말했다. 늦었지만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했다. 그 유언이 모든 걸 바꿨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났다. 가족이지만 거리를 둔 나는 내 삶을 살았다. 행복하게. 하지만 가끔 그 작은 실수를 생각했다. 그게 없었으면 이 모든 게 없었을 텐데. 운명인가? 아니, 선택이었다. 내 선택. 화해 모임 후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서 가족의 얼굴이 나타났다. 너 때문에 그 고함이 반복됐다.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치료사에게 털어놨다. 저는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그녀는 말했다. 용서는 강요가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시간을 줬다. 자신에게. 결혼 생활은 좋았다. 남편은 지지자였다. 내가 강해. 그는 말했다. 딸은 성장했다. 유치원에 다니며 엄마처럼 작가 될래?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내 꿈 따라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했다. 가족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명절에 함께했다. 하지만 어색함은 남았다. 아버지는 회복됐다. 회사를 재건하려 애썼다. 오빠는 새 직장을 구했다. 언니는 돌아왔다. 그들은 변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깊은 곳의 이기심은 그대로였다. 한 번 오빠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지은아, 잠깐만. 나는 거절했다. 형, 스스로 해. 그는 화냈다. 넌 유산 다 가졌잖아. 그 말에 옛 상처가 되살아났다. 형, 그 유산은 내 거야. 할아버지가 주신 우리는 싸웠다. 그 후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가 중재했다. 지은아, 오빠가 미안됨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해? 치료에서 배웠다. 경계를 세우세요. 나는 그랬다. 내 삶을 지켰다. 책 쓰기는 계속됐다. 네 번째 책, 경계의 선. 가족 관계의 균형을 다뤘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가족은 선택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논란을 일으켰다. SNS에서 맞아.
독립이 중요해 vs 가족을 버리다니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내 진실이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학교 행사에 가족이 왔다. 아버지가 손녀 봐서 기뻐라고 했다. 딸은 할아버지를 안았다. 그 모습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용서가 시작됐다. 하지만 천천히. 남편과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는 안아줬다. 그 자유가 소중했다.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 오빠가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할 뻔했지만 성공했다. 언니는 결혼했다. 어머니는 건강해졌다. 그들은 이제 나 없이도 잘 살았다. 아이러니하게 그게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5번째 책을 썼다. 자유의 맛. 내 여정을 담았다. 출간 파티에 가족을 초대했다. 그들은 왔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준 교훈은 영원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나는 선택했다. 나 자신을. 그게 답이었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할아버지, 제가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그게 대답이었다. 책 시리즈가 완결됐다. 마지막 책, 치유의 여정. 가족과의 화해를 다뤘다. 픽션이지만 내 이야기였다. 출간 후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어떻게 용서했나요? 사람들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용서가 아니라 받아들임이에요. 그 말이 공감을 샀다. 삶은 바빴다. 딸의 학교, 남편의 일, 내 글쓰기. 가족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다. 크리스마스에 함께했다. 선물을 주고받았다. 오빠가 지은아, 고마워 라고 했다. 언니가 안아줬다. 어머니가 요리를 해줬다. 아버지는 웃었다. 하지만 깊은 대화는 피했다.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나는 그게 괜찮았다. 완벽한 가족은 없었다. 딸이 물었다. 엄마, 왜 할아버지 유언이 엄마 거였어? 나는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셨으니까.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엄마 사랑해. 그 말이 치유였다. 남편과 이사했다. 더 큰 집으로. 할아버지의 한옥을 리모델링했다. 현대적으로. 그 집에서 새 추억을 쌓았다. 가족이 방문했다. 좋아졌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옛날 일, 웃으며. 하지만 눈물도 섞였다. 미안해, 지은아.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요. 엄마. 그 순간 무언가 풀렸다. 용서. 시간의 힘이었다. 책이 드라마로 제작됐다. 침묵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썼다.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이 이 이야기 진짜예요? 물었다. 나는 웃었다. 부분적으로 방영 후 시청률이 높았다. 가족이 봤다. 오빠가 내 이야기잖아 라고 했다. 나는 인정했다. 맞아, 그들은 이제 자랑스러워했다. 아이러니했다. 그 작은 실수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 나는 강연에서 말했다.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에요. 청중이 박수쳤다.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 사진에 말했다. 할아버지, 봤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삶은 계속됐다. 딸이 10대가 됐다. 단항기. 엄마, 왜 항상 착하게 살아?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착한 게 아니라 진실하게 그게 내 교훈이었다. 가족은 이제 안정됐다. 아버지가 은퇴했다. 오빠의 사업이 성공했다. 언니의 가정이 행복했다. 어머니가 건강했다. 우리는 가끔 모였다. 웃으며. 하지만 과거는 잊지 않았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6번째 책을 계획했다. 새로운 시작. 미래를 다룰 거였다. 그게 내 삶이었다. 자유롭고 충만한. 딸이 대학에 갔다. 문학을 전공했다. 엄마처럼 되게 그녀는 말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남편과 둘이서 빈 둥지를 즐겼다. 여행을 더 다녔다. 유럽, 아시아. 세상을 봤다. 가족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아버지가 지은아,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자야 라고 했다. 웃기지. 내가. 하지만 그 말에 감사했다. 오빠가 아이를 낳았다. 조카였다. 삼촌이 돼 그는 웃었다. 언니도 둘째를 가졌다. 어머니가 손주들 봐서 행복해 라고 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 같았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잊지 않았다. 과거의 교훈 때문이었다. 책 쓰기는 계속됐다. 에세이 집을 냈다. 가족의 진실. 베스트셀러. 강연 투어가 시작됐다. 전국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다. 당신 이야기로 힘을 얻었어요. 그 말이 동력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와인을 마셨다. 내가 최고야, 그는 말했다. 나는 안겼다. 행복했다. 하지만 가끔 그 작은 실수를 생각했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평범한 삶이었을 텐데. 할아버지의 유언이 모든 걸 바꿨다. 그게 운명이었다. 딸이 졸업했다. 작가가 됐다. 첫 책을 냈다. 엄마에게 바쳐 헌정사였다. 나는 울었다. 가족이 모여 축하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진짜 가족 사진.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삶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나는 계속 썼다. 7번째 책, 영원의 유산. 할아버지를 다뤘다. 출간 후 묘소에 갔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꽃을 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게 끝이었다. 아니, 시작이었다. 은퇴를 생각했다. 하지만 글쓰기는 멈출 수 없었다. 8번째 책, 회상의 그림자.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이었다. 쓰면서 감정이 복잡했다. 가족과의 화해가 진짜일까? 오빠가 사업 실패로 다시 돈을 청했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나는 도왔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 형, 반성해. 그는 약속했다. 언니가 이혼했다. 도와줘. 그녀는 울었다. 나는 상담을 소개했다. 어머니가 아프셨다. 입원했다. 나는 간호했다. 아버지가 고마워 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상처가 아물었다. 딸이 결혼했다. 손자가 생겼다. 할머니, 그는 불렀다.
나는 웃었다. 삶의 순환이었다. 책이 완성됐다. 출간 파티에 모두 왔다. 지은아, 내 인생은 소설이야, 친구들이 말했다. 맞았다. 드라마틱했다. 밤에 남편과 산책했다. 행복해, 그는 물었다. 네, 나는 대답했다. 그게 진실이었다. 9번째 책, 최후의 고백. 가족의 비밀을 다뤘다. 픽션이지만 영감을 줬다. 출간 후 가족이 불편해했다. 지은아, 너무 솔직해, 오빠가 말했다. 나는 진실이야, 라고 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깊게. 아버지가 고백했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그렇게 한 건 나 때문이야. 너를 버린 나를 벌주려, 그 말에 충격이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시험하신 거였다. 우리는 울었다. 함께. 그게 진짜 화해였다. 삶은 평화로웠다. 손자와 놀고, 딸과 이야기하고, 남편과 노후를 즐겼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웃음이 넘쳤다. 하지만 과거는 교훈으로 남았다. 마지막 책,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내 여정을 마무지었다. 출간 후 은퇴했다. 이제 쉬자, 남편이 말했다. 우리는 여행했다. 세계를. 가족이 따라왔다. 함께 가자,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함께했다. 행복했다. 하지만 가슴속 그 작은 실수가 떠올랐다.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끝이었다. 아니, 새 시작. 세월이 흘렀다. 나는 늙었다. 손자가 성장했다. 할머니 이야기 들려줘, 그는 말했다. 나는 들려줬다. 그 작은 실수부터 유언까지. 그는 놀랐다. 할머니, 강해, 나는 웃었다. 너도 그래, 그 가족은 이제 하나였다. 상처는 추억이 됐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용서와 선택의 결과인가? 그 질문이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답은 알았다. 사랑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나는 속으로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영원히.